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서 경영층께 부탁드리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영층의 세 가지 꼭지 기억하시겠죠? 영업에 대한 의식을 바꾸자. 두 번째, 리더에 대한 것 밖에서 너무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자. 그다음 마지막, 지난주에는 영업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영업 조직의 공정성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So what? 경영층은 그러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라는 네 가지 꼭지를 뽑는 것으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영업에 대한 의식을 말씀드릴 때 영업팀에 대해서 영업은 아무나 한다, 영업팀의 가치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 것은 한 4년 전에 어떤 조찬 세미나에서 어떤 분과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제법 매우 큰 기업의 CEO 분이었죠. 명함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표 영업사원. 매우 놀랐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명함에 대표 영업사원이라고 써놓고 계십니까? 제가 대표 영업사원이죠. 여러분들 과연 여기 들어와 계신 CEO 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의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까? 라는 얘기를 첫 번째 우리 꼭지고 받았던 영업에 대한 의식의 얘기 꼭지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업 조직의 역량은 헤드가 아니라 허리다. 그 다음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지난주에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영업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차트나 시스템이나 솔루션, 그래서 뷰티풀하고 컬러풀하고 그래픽한 어떤 보고서나 차트에 빠지지 말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영업조직의 인사 공정성에 대한 거를 어떻게 최고경영층을 포함한 외부의 영업 외의 경영자들이 볼 것인가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최고경영층 또는 영업조직 바깥의 경영층들이 하는 얘기는 왜 영업조직은 안 될까? 왜 저럴까? 왜 안 하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업조직이 안 되는 이유, 변화가 안 되는 이유, 새로운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영업팀들이 안 해, 걔들은 말을 해도 안 들어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30%가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이유죠. 또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우리가 부족해. 우리가 어떤 솔루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보완할 것인가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 25%도 안 되는 정도의 영향입니다. 가장 큰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만 경영층, 최고 경영층을 포함한 경영층의 의지와 하고자 하는 실행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 직원들을 아무리 교육시키고, 영업 직원을 아무리 역량을 끌어올리고, 영업 리더들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최고 경영층, 기업의 다른 부서의 리더들이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경영층이, 최고 경영자가 솔선수범할까요? 전 첫 번째, 오늘도 고객을 만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객 만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한 십수년 전서부터는 고객 경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고객과의 얘기를 듣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의 불평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 개선해야 된다. 고객 만족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영업 외의 부서 임원들한테 참 우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돌아 계신 사장님이나 또는 CHRO 또는 CFO 여러 임원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고객분들이랑 운동하지 않으십니까? 골프 치시죠. 여러분들 회사의 시간으로, 회사의 경비로 조찬 세미나도 가시고 각종 외부 활동도 하시죠. 거기서 누굴 만나십니까? 고객을 만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고객을 만나고 고객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메일로 정리해서 영업팀들에게 공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CFO는 고객을 만나서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시간으로 고객을 만났는데, 왜 CFO는 고객이 들은 얘기를 영업팀에 공유 안 해도 될까요? 왜 인사 담당 임원은 왜 고객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영업조직과 공유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영업 직원들한테는 고객 컨택 정보를, 고객과 나눴던 얘기를, 고객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회사에 보고하고 입력하라고 요구할까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고객 목소리를 공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장님께서
고객과 지난주 토요일날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셨고 그들과 들은 얘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메일로 정리해서 먼저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업팀, 직급을 따지지 말고 관련된 팀한테 보내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주 지나서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원 만나서 참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났으면 내가 영업 직원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정리해서 보고해야 되니 이게 시작입니다. CEO든 COO든 CMO든 CHRO든 CFO든 누구든 마찬가지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 목소리를 공유하는 실행을 먼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숫자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들은 얘기들 임원들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고객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고객이 우리의 이런 불평이 있다. 고객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얘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임원들이 모여서 1시간 30분을 회의한다면 적어도 20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숫자만 얘기하고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차트만 쳐다보고 넘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제안 드리는 것은 회사의 관리 시스템에서 임원들이 먼저 고객에 대한 얘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보여주면 조직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고객 중심 조직 문화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시스템을 좋은 걸 쓰고 직원들 드라이버 한다고 해서 고객 중심 조직이 되지 않습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것만이 고객 중심 조직을 바꾸는 첫 번째 일이라고 보고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 흔히 영업 조직 직원들은 숫자밖에 몰라. 단기적인 목표만 채우려 그래. 인센티브만 챙겨. 전략적이지 않아.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최고 경영층이 리더들이 장기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단기 목표에 매몰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직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리더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보내는 시간을 결과를 쫓아가는 데 보내는 시간만큼 쓸 수 있어야 되고 에너지를 그만큼 투자해야지만이 영업 직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영업 직원들한테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인사고과는 결과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직원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결국은 단기와 장기, 실행과 전략,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것을 균형을 맞추는 리더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 시작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하면 어떠한 약속된 것이 실행되는 것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주기로 누가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점검할 것인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가 되면 분기 초가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또는 주중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해진 인터벌에 의해서 주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영업 직원들을 쳐다볼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업 조직의 인사고과는 숫자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볼 때는 99.9%의 조직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회사의 최고 경영층과 관련된 임원들이 영업 조직의 인사고과를 평가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서로 체크 앤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영업 조직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조직의 자율성을 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업 조직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관련 조직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다 보면 영업 조직은 미래지향적으로 바뀐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최고위층과 임원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직원들에게 미래 생각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잃지 말아라. 이것의 포인트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두 번째 주에 얘기했던 얘기죠. 좋은 리더 없나요? 연못구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제날에 선함께 나눴던 것에 얘기에 나오죠. 연못구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맹자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여기 한 문장이 있죠.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못 잡는다. 당연히 못 잡겠죠. 나무 위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물가에 서가지고 물고기가 잡히를 기다리는 것도 안 되는 건지만 나무 위에 서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뭡니까? 못 잡아도 무후재다. 재해양이 없다.
못 잡는 것 뿐이지 재앙이 따라오진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 노란 글씨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욕심을 계속 내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업조직의 리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키우진 않고 밖에서만 찾으면 연못 구어죠. 이것을 반복하면 영업조직은 재앙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영업 리더는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조직에서 키워내야 합니다. 막 회사를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회사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회사에 업력이 쌓였을 때 1년이, 2년이, 3년이 됐을 때 우리 조직의 직원을 어떻게 발탁할 것인가, 그것을 최고 경영층은, 리더는 고민해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찾아서 키워야죠. 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량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죠?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죠. 돈 여유 있으면 교육하고, 여유 없으면 교육을 자르고, 여유 있으면 사람들 이벤트를 벌리고, 여유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과 같은 패턴이 아닌 장기적인 개발 로드맵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못구어 리더를 밖에서 열심히 찾는 연못구어입니다. 좋은 리더를 못 찾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내부의 리더는 키우지 않고 계속 밖에서 그런 리더를 찾는다면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후필유제다. 먼 훗날 재앙이 따라올 것이다. 그게 우리 조직의 현주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부에 찾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CEO들께서 영업조직을 쳐다볼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얘기가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얘기는 영업조직이 얼마나 규정을 지키고 바른 영업을 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반드시 갖다 붙이는 말이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어려울 때 터지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 센 기업들한테 이런 재앙이 터지죠. 여러분, 2001년도에 엔론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7대 기업이 아니었습니까? 텍사스주에 2만 명의 직원이 있고 1000개 이상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2001년에 이 회사가 컨설팅 회사 회계법인과 같이 공모를 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분식 회계를 했지만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6년 연속 뽑힌 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휘청거리던 회사였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뽑혔던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가 속에 이렇게 썩고 있었죠. 흔히 개영배 얘기하죠. 70% 이상이 물이 차면 물이 넘치고 잔이 꼬꾸라진다. 그래서 지나침을 경계해라.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거한 사위, 지금 편할 때 위기, 우리 흔히 유비무환을 얘기하죠. 영업조직은 컴플라이언스는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이거는 밥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데일리 라이프에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최고 경영층의 몫입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저희가 겪었던 아주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저희 조직이 받았던, 이 회사가 받았던 임팩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가슴 아픈 임팩트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죠. 정말 중요합니다. 체크 앤 컨트롤 프로세스가 명확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저긴 잘하니까. 아니요. 잘 나갈 때도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12시 5분 태양이 제 머리 정수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림자가 없어 보이지만 내 발바닥 밑에는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없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죠.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는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 잘 나가는 조직, 잘 나가는 팀, 여부와 관계없이 컨트롤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영업윤리, 기업윤리, 회사의 클린 또는 규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지속적으로 보는 체크 앤 컨트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제로 톨러런스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새로운 부문을 맡아서 거기에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단 영업 리더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지요. 그래서 제가 새로 와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리더한테 질문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인사 담당 임원이 질문할 때 리더가 대답하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큰 위반을 했거든요. 그 리더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부문의 매출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조직을 맡아서 전후 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내용만 보고 들어간 상태에서 끝나고 그 친구를 불렀죠. 김 본부장, 내가 오늘 당신이 인사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당신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이 회사를 나가는 게 맞다. 제가 2012년도에 했던 얘기입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벌 100개 해야 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쳐내면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지금은 이 사람 했던 성과에 비해서는 눈 감아줘야 된다. 흔히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제로 톨러런스입니다. 컴플라이언스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리더, 어떤 직원 관계없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으면 조직에 독버섯처럼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지향적 영업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지난 3주 동안 말씀 나눴던 주제를 가지고 CEO분들께 실제 운영하면서 해야 될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객 중심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내가 먼저 실천한다. 균형? 정말 중요하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봐라.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해라. 실행만 볼 것이 아니라 계획도 봐라. 세 번째, 인재는 내부에서 키워야 된다. 엿먹고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컴플라이언스는 CEO의 DNA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4주 동안 영업 직원들의 한 톱니바퀴를 크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경영층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과하게 말씀드린 적도 많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게 많겠지만 최고 경영자분들께서 이해하면서 들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서부터 한 달 동안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고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층이 아무리 잘해도, 영업 직원이 아무리 달라져도 고객이 다르면 역방향으로 가면 또 안 돌죠. 매우 큰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다시 고객서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